네,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순서인데요. 오늘도 민주당과 공화당 선거 캠프 양측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해리 소연으로 불러달라는 박소연 기자 나와 있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트럼지의 이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뭔가 두 분 의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이게 네, 어떤 아직 안 장면이죠? 보이세요? 장면 좀 네.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지금 총 맞아가지고 지금 피 흘리면서 파이트를 외치는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음. 트럼프가 굿즈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네. 수익 활동에 또 일조하신 거 아니냐. 좀 중국에서 오지 않았을까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거? 전 이거 뭐 쿠땡에서 아. 쿠땡에서 구입했는데 18,000원 그렇게 오. 구입했습니다. 지금 얼마요? 한 3주 전에 샀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예요? 지금 17,000원인데 1,000원 뭐 떨어졌잖아요. 이게 트럼프 그거 얼마예요? 그거 지지세가 얼마냐고. 네. 뭐 이것도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음. 18,000에서 3주 사이 17,000원으로 떨어진 걸 보면 트럼프 지지세가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기가 중요한 많고 게 수요가 많으니까 어, 네, 수요가 많게 좀 이렇게 유도하려고 더 낮춘 게 아닐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참 의상 아무튼 잘 어울리세요. 오늘 또 열띤 토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TV 토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요. 미국인들이 TV를 가장 많이 본다는 이 프라임타임 동부 시간으로 밤 9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90분 정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은 선거일까지 사실 두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열리는 거라서 현재로서는 또 토론 일정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막판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 상황인데요. 두 캠프가 토론에 앞서서 어떤 준비를 마쳤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리 소연부터 얘기해 주시죠. 해리스에게는 TV 토론이 정말 절실하다. 그야말로 올인이다. 이렇게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미국 유권자들 마음속에 해리스가 대통령직을 맡을 준비가 된 인물이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그러한 의문점을 깨트려야 할 중요한 인물을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동시에 해리스에게는 짊어진 부담도 굉장히 큽니다. 음.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게 바로 지난번 대선 TV 토론 때였잖아요. 이번에 또 토론에서 지면 민주당 진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짊어진 부담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해리스 후보가 그래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4일부터 이미 토론 장소인 펜실베니아에 도착해서 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째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두문분출하면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호텔에 실제로 토론 장소와 비슷한 공간을 마련하고요. 이렇게 조명까지 마련해 뒀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트럼프 후보를 메소드 연기하는 대역까지 세워서 이 트럼프의 그런 공격, 그 감정적으로 대응해 오는 그런 공격까지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행 연습을 철저히 하고 있는 해리스와 달리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지에 어떤가요? 원래 공부를 못한 애들이 막판에 시험에 임박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캠프의 공식 입장은 준비를 안 한다. 그리고 정책 세션 정도만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트럼프 보좌진들이 토론 준비조차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실은 네. 엄청 하고 있대요. 그래서 ABC 뉴스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9년 카멀라 해리스와 붙었던 이제 사람들을 이제 초대해서 정책 미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는 뭐 맥 게이츠 하원 의원, 뭐 털시 게버드 전 민주당 하원 의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쪽에선 되게 핫한 인물들이었나 봐요. 뭐 이런 분들이랑 정책 미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선거 개입, 뭐 기밀 문서 보유에 대한 연방 기소 이런 법적인 문제 같은 것도 뭐 포함해서 그 낙태에 대한 입장, 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마구 던지고 있고 트럼프는 답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도 알려지진 않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인데 네. 토론 방식을 놓고도 진작부터 사실 두 후보 신경전이 치열했잖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상대 후보가 말을 할 때는 마이크를 끄는 걸로 정리는 됐는데 이 마이크를 끄는 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트럼프한테 유리하다고 생각을 그런가요?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6월에 있었던 바이든과의 대선 토론 때 사실 트럼프가 노련해졌다, 뭐 이렇게 점잖해졌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트럼프의 그
트럼프에게 유리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그 음소거 되는 그런 토론 방식 때문에 트럼프에게 유리해졌다라고 보는 측면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제가 증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함께 보고 오시죠. 네.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you answer that because question? the You want to question put a lot of the new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s,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Who shut is up, on,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이번 토론 때는 아쉽게도 이렇게 트럼프의 본성인 말 끊기, 또 말꼬리 잡기, 그리고 돌출 발언을 아쉽게도 들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본성들도 사실 유권자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후보자를 좀 판단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측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리스가 그러니까 마이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마이크 음소거를 주장한 겁니다. 그 CNN에서 1차 토론을 할 때 이미 마이크 음소거를 했었습니다. 그 트럼프는 근데 막상 음소거를 해보니까 어땠냐? 자신에게도 나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 절제된 이미지도 막 이렇게 부각할 수 그러니까. 있었고 맞아요. 트럼프한테는 도움되는 엄청 것 같아요. 도움이 맞아요.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이미 합의된 규칙도 있고 이 규칙을 그럼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해리스 왜 굳이 이거를 하려고 해?라고 하는 게 트럼프 캠프의 입장인 거고요. 이제 트럼프는 각종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종의 약속을 했어요. 그녀가 말하게 할 거다. 나는 바이든이 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냐? 나는 그녀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러면서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검사 출신인 해리스예요. 해리스는 돌출 발언에 받아치는데 아주 능숙한 그런 직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건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토론을 주관하는 방송사가 ABC예요. 근데 그 ABC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 업계에서 유명할 정도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편파적인 방송을 하는 곳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온 패널이 있었는데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이제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ABC 방송에서 해리스 캠프에도 또 사전 질문을 또 주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파 방송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ABC 방송에 ABC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 나는 그들이 공정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퇴하기 전인 6월 27일에 CNN에서 1차 토론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9월 10일에 이제 2차 토론을 하기로 이미 합의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이걸 해리스가 예정대로 그 하는데 동의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때 아닌 마이크 음소거 문제를 놓고 죄송합니다. 막 목에 받치네요. 예, 목이 막. 그리고 마이크를 켜내 하면서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검사 출신이고 룰을 중요시 여긴 직군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해리스가 주장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질 것 같으니까 밑밥을 깐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도 또 뭐 ABC가 뭐 가짜 뉴스를 하는 언론사니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도 가짜 뉴스를 열심히 만드시는데 열일하고 계시는 이제 트럼프 화이팅이라고 좀 전달해 드리고 제가 싶습니다. 발언을 하니까 채팅창이 지금 이제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제가 발언을 하니까 트럼프 역시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다. 말 죄송합니다. 자자. 오늘도 제가 팩트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 정리해도 괜찮아요? 네. 그 이번 ABC 토론도 사실은 별도 자료는 없어요. 펜 하나, 종이 한 장, 물병 한 병 이렇게 지니고 청중이 없는 스튜디오에서 90분 동안 서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지난 6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와 같이 했었던 CNN 토론과 규칙이 같은 셈이죠. 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그럼 넘어가서 두 후보의 토론 전략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에 비해서 어떤 토론 스타일인지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트럼프 측이 본 이 해리스의 약점은 뭔지 어디에 먼저 공략할 생각인가요? 지금 방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토론도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해리스가 난민과 국경 문제를 도맡아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맡아서 업무를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했었을 때도 굉장히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021년 6월에 과테말라 대통령과 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으로 이민 더 이상 오지 마라, 국경 넘지 마라 이런 강경 발언을 썼었어요. 이 강경 발언 자체만 놓고 보면 트럼프랑 별로 차이도 없는 부분이죠. 근데 앞거는 기자회견 다음이었습니다. 한 방송사랑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핵심을 찌른 질문을 하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면서 그냥 웃어버렸어요. 함께 보실까요? Do you have any plans to visit the border? We are going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So this whole thing about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We've been to the border. You haven't been to the border. And I haven't been to Europe. And I mean, I don't understand the point that you're making. I'm not discounting.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전 몇 번을 다시 들었어요. 이게 국경을 얘기하는데 네. 유럽 얘기는 대체 왜 나오며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사이에 숨은 거죠. 그런데다가 국경을 그럼 가봤냐 안 가봤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경을 자기가 뭐 안 가봤으면서 가봤다고 했잖아요. 이 말을 또 막 거짓말까지도 했거든요. 이런 게 우리는 안 맞느냐. 가봤다. 나는 가봤다라고 얘기는 하잖아요. 우리라는 표현. 아니 그 전에 나옵니다. 국경 가봤습니다. 이랬다가 국경 안 가봤어요. 우리 이렇게 가봤다.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 해리스는 현 대통령은 바이든을 현 대통령인 바이든을 갖다가 부통령이라고 하는 말실수도 했었는데요. 그거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네. And we give thanks to our Commander-in-Chie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extraordinary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Joe Biden. 이 영상이 찍힌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찍힌 시점은 바이든이 사퇴를 하냐 마냐 이렇게 완전 코너에 몰렸을 때예요. 근데 그때 자기네 대통령을 갖다 부통령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본심이 막 드러난 거 아니냐. 실수 말 그대로 말실수. 말실수이지만 너무 공교롭잖아요, 시점이. 그래서 이렇게 네. 본심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주 소셜미디어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노련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힐러리도 오바마도 상대했었던 이런 관록이 있고 본인의 약점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도 지금 보셨지만 그 심지어 후보 교체까지 해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CNN 토론에서 그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이랑 붙었을 때 바이든은 아주 어눌하게 말을 했지만 트럼프는 특유의 확신에 찬 발언으로 과장된 몸짓으로 토론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네. The idea that they're going to, I've been proposing that everybody, the millionaires pay 1%. So no one I would not raise the cost of Social Security for anybody. He decided to open up our border, open up our country to people that are from prisons, people that are from mental institutions, insane asylum, terrorists. 그러니까 트럼프 측은 해리스가 어눌해서 눌변이라서 토론에서도 기대할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건데 해리스 측은 반박하실 거예요? 해리스는 출신이 어딥니까?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오랜 기간 검사 경력을 가진 후보잖아요. 네. 범죄자 트럼프를 몰아붙이는데 아주 능숙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그동안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나는 이런 타입의 남자 잘 알고 있다. I know this type of man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검사 시절에 이러한 범죄자 많이 다뤄봤습니다. 법정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트럼프를 몰아붙일 수 있다. 그러면서 평정심을 잃도록 하면서 그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쓸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를 검사 대 아는 사람이 범죄자의 있어요? 트럼프를 아는 구도이다. 그리고 트럼프를 알수 미래 있어요? 대 과거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 해리스 그리고 또 뭐 토론 못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대선 때 트럼프의 부통령이었던 러닝메이트였던 마이클 펜스와 함께 부통령끼리 이제 토론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때 영상을 보면 또 해리스의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Mr. Vice President, I'm speaking. Well, I'm speaking. be important if you said the truth. If you don't mind letting me finish, we can then Please. have a conversation, okay? Please. Okay. 부통령님,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상대 토론자에게 예의를 갖추면서도 토론자가 질을 떨어뜨렸을 때 그걸 캐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단호하게 상대방을 제압하는 해리스의 카리스마 이번 토론에서도 트럼프를 상대로 볼 수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리스는 트럼프와 겨눴었던 힐러리 클린턴과 상의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6년 그때 대선 토론 전략을 이번에도 적용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요. 해리스 후보가 요즘 힐러리 클린턴과 대화를 좀 많이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힐러리 클린턴이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다면 트럼프가 허를 찌르는 질문을 했을 때 정말 맥을 못 추더라.
씩씩거리기만 하더라. 이런 게 이제 힐러리 경험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힐러리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트럼프가 토론 장소에서 당황을 했는지 이것도 증거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This is a man who has called women pigs, slobs, and dogs, and someone who has said pregnancy is an inconvenience to employers, who has said women don't. 지금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장점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천연덕스럽게 자신의 한 말을 거짓말하고 번복하고 어떻게 보면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맞서서 저희의 일거리도 늘어났습니다.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팩트 체크하는 저희의 일거리도 많이 늘어났는데 트럼프의 거짓말 역사가 진짜 깁니다. 어떤 거짓말을 해왔냐면 뭐 다른 나라들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서는 이 힐러리와의 토론에서는 또 안 했다고 발뺌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좀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진짜 이런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냐 약간 인격에 있어서 좀 의심스러운 장면도 있었는데 장애가 있는 기자를 따라하면서 놀린 적이 있다는 저게 지금 지적에 따라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없다고 펄쩍 뛰었는데 영상까지 이렇게 증거 영상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걸 저희가 그 해리스 캠프 측에서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은 제 주변에 그 해리스를 응원하는 한 지인께서 이 영상 꼭 써달라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준비해봤고요. 예. 다만 힐러리 때와 다른 전략이 있다면 트럼프를 이때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여성 혐오주의자라고 비난을 해왔었는데 그런 전략을 좀 폐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이미 트럼프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런데 사실 시간 낭비하는 게 아깝다고 저희는 판단 내렸습니다. 네, 어쨌든 해리스는 힐러리에게 토론 팁을 받았고, 그럼 이번 토론에서 트럼프는 정책에 집중한다고는 했는데 주로 뭐에 집중할 건가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최근에 그 뭐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문제 그걸로 좀 부각을 시키려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을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 그 미군 철수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도 않았고 당시에 바이든이 참모진의 조언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을 하다가 무고한 미군 13명을 이제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좀 부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 과정에서 해리스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통령이었으니까 이 부통령인 해리스의 책임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 선거 개입도 또 들고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요. 네. 최근에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도 2024년 선거, 이번 선거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최대한 처벌받고 또 감옥에 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셜 같은 걸 동원해서 그 부정선거를 한 2020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토론에서 해리스가 가장 중점을 둘 그런 포인트는 뭘까요? 사실 트럼프 후보에게 비해서 좀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경제 부분이긴 하거든요. 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많은 미국 유권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관세와 세금 인하는 대다수의 미국 유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해리스 후보가 가장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이 바로 중산층 지원 강화입니다.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경제에 대해서 해리스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양을 좀 보여주고 또 밀리기 미래에 때문이지 대해 않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권자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후보가 필요로 하겠느냐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서 설명해 드리도록 아까 심수미 하겠습니다.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나왔지만 거기서도 경제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더 기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토론을 앞두고 지금 양 후보들의 입장도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이것도 관전 포인트 같은데 우선 트럼프는 성인이 이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해서 마리화나를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합법화하는 거에 찬성을 한다 이렇게 말을 살짝 바꾼 느낌이 있거든요. 좌클릭이에요. 오,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유권자들의 표도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음. 그래서 사실 이제 해리스 표가 젊은 층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선거 막바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젊은 층의 표도 좀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개인적 소지 부분에 있어서는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유연성을 강조하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낙태 문제도 아까 이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낙태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트럼프가 약간 좀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연방 대법원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도록 한 로데 웨이드 판결 뭐 이거를 판결한 그 대법관을 내가 임명했다 이렇게 자랑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각 주의 판단에 맡기는 게 아마도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역시 정책적으로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은 포용적으로 중도층도 표심을 가져가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그렇고 해리스 후보도 여러 정책 면에서 과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해리스는 이민, 환경, 뭐 의료보험 이런 것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모두 9개 분야에서 입장을 변경하거나 입장이 불투명하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이유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뭐라고 했었냐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계속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해리스가 이겨야 된다, 이기고 싶다 이러한 절실함이 좀 묻어난 거다라고 좀 이기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뭐 말씀하셨지만 뭐 변경한 정책이 뭐 있냐 또 설명해 드리면 해리스 후보가 2020년 대선 당시에는 셰일가스 채굴할 때 금지하겠다고 한 프래킹 요즘 이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수압 파쇄법 공법에 대한 입장을 좀 바꿔서 금지하지 않겠다고 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 선에는 사실상 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의 표심을 의식한 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맞다고 좀 볼 수 있을 거고요. 프래킹은 이 셰일가스 생산이 활발한 펜실베니아주의 가장 주요한 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제 환경보호단체가 주장하는 뭐 온실가스 대량 배출하는 주범이다, 뭐 수질과 오염, 공기 오염을 유발하는 프래킹 공법이다라는 비판만 듣기에는 사실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전기차 관련해서도 입장이 조금 바뀌었는데. 과거 공약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데 2020년 대선 당시 어떤 주장을 했었냐면 뭐 2030년까지 이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비중을 2030년까지 50%, 2035년까지 100%로 하겠다 이러한 공약을 내놨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계속 꾸준히 우리나라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지만 전기 차량에 대한 안전성, 위험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방향성은 맞지만 우리 속도 조절하자 이러는 게 해리스 측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변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토론은 대선과 더 가까운 시점에 열리는 만큼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아무래도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면서도 누가 먼저 상대 급소를 때리느냐 이게 승패를 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파이트 하시겠습니까? 사실상 마지막 대결이라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하고도 또 기대가 됩니다. 두 분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트럼프 파이트라고 또 들어보시니까 하셨으니까. 해리스가 이길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지금 왜죠? 여기 왜죠? 아니 댓글을 보면 좀 그래요? 해리스의 과거 연애사 알려달라라는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금 밀리면 안 된다. 해리스 화이팅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해리스 내일은 지금 제가 한 것보다 더 잘할 겁니다. 컨벤션 해리스 효과 화이팅! 끝났고요. 컨벤션 효과 끝났고 이제 트럼프의 시대가 오고 있는가? 그렇게. 근데 트럼프 응원해 후보가 또 봅니다. 나온 거 보면 미국 정치는 10년 동안 계속 그냥 제자리에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직도 트럼프입니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고 두 분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 캡틴 마이 캡틴은 마무리하고 저는 잠시 후 인터뷰로 찾아올게요.